이게 네 수준이다. 2026년 봄, 7년 동안 12번이나 쫓겨나며 그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쟁반 밑에 숨겨진 명부에는 지분 51%라는 숫자와 함께 서연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야 할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제 보여드리죠. 넌 행사 오지 마. 시어머니 박정자가 차 밖에서 앞치마 하나를 서연 쪽으로 던졌고 윤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 천이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2026년 봄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죠. 서연은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어머님, 박정자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끼면 창피해. 집에 있어. 서연의 손이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던 순간 남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엄마 말 들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출입은 막으시는 거죠? 박정자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남편은 서연을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확인하는 동작이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봉투 겉면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50일이라는 숫자 일부가 살짝 보였다가 서연의 손가락에 가려졌습니다. 박정자와 남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서연만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주명부는 제가 관리해요. 상대방은 알겠습니다. 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통화는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리고 연회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번져왔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졌고 밖에서는 서연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통화하는 목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 커튼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째깍거렸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물이 마른 흔적이 그릇 표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싱크대에 부딪히며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하나씩 집어들어 스펀지로 문질렀으며 거품이 생겼다가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쪽을 내려다보았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또 그릇 깨먹지는 마. 박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릇을 헹구었습니다. 물소리만 계속 흘렀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말이 공기를 타고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움직였고 그릇을 물에 씻어 옆에 놓았습니다. 7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집안일 하나는 제대로 해야지. 박정자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이 다시 닫혔으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멈췄고 싱크대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몇 개 떠 있었고 맨 위에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내일 파티 때 일손 필요하다고 엄마가 그러시네. 너도 가서 좀 도와줘. 서연은 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며칠 전 받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접시 들고 대기실로 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서빙 지시였습니다. 서연은 문자함을 나가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초대장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눌렀으며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미지가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2018년 3월 15일, 2019년 6월 20일, 2020년 9월 10일, 2021년 4월 5일 계속 날짜가 이어졌습니다. 12개였습니다. 7년 동안 받지 못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대신 받은 서빙 지시였고 12번이었죠. 서연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알림이 하나 더 떴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월 1,000만 원 승인. 품위 유지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는 돈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였고 매달 승인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갔으며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냉장고 문을 닫았으며 다시 서재로 돌아가려고 걸어갔습니다. 여보, 서연이 불렀습니다.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았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내일 파티 저도 초대받은 건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일손 필요하다잖아.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서면 보기 싫다고 하셨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으며 서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어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3개월 전 파일을 재생했고 이어폰을 꽂지 않고 작게 틀었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부장 와이프 왜 맨날 주방에만 있어? 초대도 못 받나 봐.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쟤 진짜 도우미 같지 않아? 저번에도 접시 들고 있던데.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재생을 멈추고 폴더를 닫았으며 화면을 꺼서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림이 차단되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으며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7년이었죠. 12번 배제되었습니다. 매번 서빙만 했고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나와 불을 켜지 않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희미한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이 어둠 속에서 윤곽만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얼굴을 비쳤으며 사진 폴더를 열어 초대장이라는 이름을 길게 눌러 편집창이 띄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글자를 모두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12. 2글자만 남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폴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만 화면에 남았고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재에서 키보드 소리가 멈추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와 복도를 지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 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앞에서 하단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양손으로 꺼내 침대 위에 놓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쇠붙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안쪽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A4 크기의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종이 묶음의 무게가 손에 전해졌고 봉투 겉면 오른쪽 모서리에 검은 펜으로 쓴 숫자가 보였습니다. 51%. 서연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덮었습니다. 숨을 멈췄다가 다시 내쉬고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옆에 앉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는 가운데 호텔이 보이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지금쯤 준비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켜지고 음향 점검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오재훈이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회장님. 차분하고 사무적인 오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준비해요. 낮은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원본은 가지고 계시죠? 네. 순서표는 제가 맞춰둘게요. 사회자에게 5분 전에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7시 40분쯤 될 겁니다. 건배 직후로 조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테이블에 닿으며 거꾸로 놓인 휴대폰에 알림이 차단되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재에서 키보드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와 현관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너도 늦지 마.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서연은 테이블 위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죽 질감이 느껴지는 가방 손잡이를 잡아 안쪽에 들어있는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51% 회사 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숫자였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마실 때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보이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전문이 계속 돌아가며 정장 차림의 손님들을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 악수를 나누고 누군가는 로비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을 밀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치마 차림이었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도우미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직원 2명이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서연은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본 직원이 업무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대 확인 부탁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서연입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스크롤을 내렸다가 천천히 올리며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가웃하더니 옆 동료를 불러 함께 명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인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윤서연, 네. 확인했는데 명단에 없으세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정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 옆에 섰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목걸이는 찬 그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정자가 직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 손님이 아니야.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자가 서연을 돌아보며 손을 뻗어 서연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박정자가 팔목 쪽에 달린 무언가를 떼어내자 천이 피부를 스치며 벗겨졌습니다. 출입증이었습니다. 얇은 천 재질의 팔찌 형태 출입증이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는 출입증을 박정자가 자기 손에 쥐고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끼면 창피해.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팔목엔 빨갛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에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한 남편이 게이트 쪽에서 걸어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을 보지 않고 직원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그가 말했습니다. 도우미 대기실로 보내세요. 직원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연에게 고개를 돌려 연회장 연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메인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가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가죽이 손안에서 눌리며 안쪽 봉투가 느껴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12번 배제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을 내디뎌 직원을 따라 연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따라 걸으며 샴페인 잔소리와 건배 준비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던 연회장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곧 조용해진 복도에서는 직원의 구두 소리와 서연의 하이힐 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느 순간 멈춰선 직원이 스태프 대기실이라고 적인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가는 직원이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 혼자 남은 서연은 손잡이를 잡지 않고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 오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기실로 밀렸어요라고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순서표는 살아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다시 한번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서연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어보세요. 직원이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앞치마로 된 서빙복을 내밀었습니다. 손에 받아든 옷의 축축한 천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박수가 들려쏘고 마이크 잡은 목소리가 건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음악이 깔리며 연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빙목을 입은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7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서빙을 했습니다. 그 뒤로 12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는
샴페인 잔 6개가 올려진 트레이를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저쪽이요. 손가락이 홀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단상 바로 앞이었습니다. 조명이 가장 밝게 쏟아지는 자리였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트레이를 들어 올리자 잔들이 흔들려 서로 부딪혔으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 높은 연회장에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더 커지며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홀 중앙을 향해 걸었습니다. 트레이를 양손으로 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던 중 누군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도움이 아니야, 늦었네. 다른 목소리가 대답에 웃음이 뒤따르며 두 사람이 다시 단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바로 앞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시어머니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얼굴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살짝 기울인 얼굴의 시선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테이블에 다가가 잔을 하나씩 옮기는데 손이 떨렸었습니다. 떨리는 손은 결국 테이블 위에 있는 포크를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포크를 집으는 순간 뒤에서 구두 소리가 멈칫했고 누군가 멈춰서서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 서연은 포크를 주워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리고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다. 홀 중앙에 울려 퍼진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건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리자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올렸습니다. 건배 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잔들이 부딪혔습니다. 환호로 가득 찬 홀에서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고 7년 동안 12번 배제당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트레이를 들고 뒤로 돌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조용했습니다. 벽에 기댄 서연은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멈추지 않고 떨리는 손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빨간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홀 안에 건배하는 소리와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대기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의 한쪽 벽에 스태프 전용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7년. 중얼거렸습니다. 12번이나 다시 숨이 가빴었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수도를 틀고
비누를 문질러 거품을 냈습니다. 손목까지 씻은 후 의자 옆 가방을 집어들어 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본,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봉투 속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이게 있으면 말을 멈추고 다시 가방을 뒤져 대주주 명부를 꺼냈습니다. 이름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1%가 보였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51% 윤서연. 혼자 중얼거린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순서표요. 지금 확인했습니다. 바뀌었어요? 5분 뒤 사회자 멘트 바뀝니다. 제 이름은요? 축사 순서에 들어갑니다. 확실해요? 제가 직접 넣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에 봉투를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이제 단상으로 가야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니 연회장 쪽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박수 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해 유리문 너머로 홀 안이 보였죠. 마이크 스탠드가 세워진 단상 위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건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보지 않았고 7년 동안 12번 배제당한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상을 보았습니다. 저기였습니다. 51%를 공개할 장소였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끊을 곳이었고 7년을 끝낼 자리였습니다. 멀리서 마이크에 잡음이 끼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지고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라앉고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혼잣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축사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차례는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 전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명이 단상을 비추며 음악 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 문이 열리며 서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복도 조명을 등지고 홀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차림이었고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상 계단을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 무슨... 잠깐만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연입니다. VIP 테이블에서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고 테이블 쪽으로 돌려 보였습니다. 주주명부입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에 퍼졌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손가락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51%.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임원 테이블에서 누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페이지를 보려 했습니다. 51%면 과반이잖아. 대주주 아냐? 서연이 명부를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 안을 뒤져 다른 서류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조명이 서류를 비췄습니다. 모서리에 공증 표시가 박혀 있었고 아래에 번호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공증 찍힌 원본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가짜야. 어디서 훔쳤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을 짚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이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서연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이요. 뭐? 7년 동안 12번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매번 행사 전날마다 저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접시 들고 대기실로 가라고. VIP 테이블 곳곳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이 보였죠. 남편이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보게 하려고요. 서연이 의사록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공증 번호 보이시죠? 오늘부로 결핵 끝났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였고 샴페인 잔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이 임원 테이블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주주라고? 51% 이 회사 실소유주인 거잖아. 그럼 지금까지 정체가 비밀이던 그 회장이 저 사람이었어? 단상 옆에서 오재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사회자 옆에 서서 서연을 보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스크린이 켜지고 화면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인사공지. 누군가 화면을 보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업본부장 보직 해임, 즉시 발령. 남편이 계단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받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난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VIP 테이블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인카드 승인 취소. 읽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 1,000만 원 품위 유지비 정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튕기며 화면이 깜빡거렸고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서연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확인 끝났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제 돈으로 남의 체면 세우는 일, 오늘로 끝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와 연회장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앞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조용한 복도에는 멀리서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재훈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7년 동안 기록입니다. 서연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봐도 돼요? 여기서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오재훈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계약서였습니다. 초기 투자 계약서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고 서연의 이름이 투자자 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18년 5월 7일 주주명부 관리 메모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로 대주주 51% 윤서연 공개 보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넘겼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남편 빚 정리 내역이었죠. 금액이 적혀 있었고 서연의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날짜가 이어지며 7년간의 메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이걸 숨겼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오재훈이 소파 맞은편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셨죠. 뭐라고요? 내 이름을 앞에 세우면 그 사람은 더 무너질지 모른다. 서연이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소문이 돌 거고 오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체면도 없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내가 잘못 건드렸어. 서연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은 제 이름으로 할게요. 뭐? 밖에서는 모르는 척 할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해? 그래야 회사가 살아요. 서연이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밖에 나다니셔야 하잖아요. 펜 끝이 서명란에 닿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복도였습니다. 파일이 무릎 위에 있었고 오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12번이나 뒤에 섰던 거예요. 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서연이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제 기록은 끝이에요.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오재훈에게 건네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밝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데스크 앞을 지나가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작은 케이스를 건넸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입니다. 서연이 케이스를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명함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직함이 그 아래 있었고 회사 로고가 모서리에 찍혀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자기 이름이었죠.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종이 질감을 느꼈습니다. 새 명함 특유의 매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케이스에 다시 넣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서연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멀리서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이용 정지 유지. 화면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알림이 보였습니다. 인사 발령 확정 통보.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고 로비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12번이나 뒤에 섰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집안일로 사람을 부리는 일은 끝입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비와 사람들이 보였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